언제 보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작품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에 달린 작품들을 다음 방송 때 소개해드리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각본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패스트 라이브즈를 보고 왔습니다. 넘버 3, 세기말 등을 연출했었던 송능한 감독의 딸인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이자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기도 한데요.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국내 관객들에게는 다소 좀 아쉽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워낙 아쉽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듣고 극장을 찾아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 감정에 젖어가지고 되게 말랑말랑하게 감상을 했고요.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일부 남아있을 정도로 매력있는 작품이라고 느꼈는데,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았는지, 나는 좋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쉽다는 이야기를 주로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본 것들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나영은 12살 때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서로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혜성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 나영과 혜성이 재회하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재밌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두 인물이 재회를 할 때 이 나영은 이미 이민 간 그곳에서 아서라는 유대인 남편과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나영이라는 인물이 미국에 가서 사용하게 된 이름은 노라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황에 맞게 나영과 노라라는 이름을 제가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두 이름 모두 이 여자 주인공인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라와 나영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이 인물은 노라이기도 하고 나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이름만 가지고 쭉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국민학교 때의 첫사랑을 재회를 하는데 여자는 이미 결혼을 했다 라는 요 이야기만 들으면은 옛날에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만난 국민학교 동창들끼리 바람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런 뻔한 치정극이 아니라 인연과 이민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풀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럼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 그리고 있는 인연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 영화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기 전에 이 영화를 한국 영화로 봐야 되는지 외국 영화로 봐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24라는 외국 제작사와 현재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만든 외국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하냐면은, 한국 관객들은 인연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연이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잘 없다라고 해요. 감독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인연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할 때 주인공인 나영, 그러니까 이민 후에는 노라죠. 노라의 대사를 통해서 이 인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린 시절 맺었던 인연을 12년이 지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게 된 나영과 혜성의 인연,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된 혜성과의 연락을 잠시 끊고 나서 만나게 된 이 노라의 남편 아서와의 인연,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다시 또 12년이 흘러서 뉴욕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 나영과 혜성의 인연을 감각적인 화면과 대사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민이라는 키워드로 이 작품을 바라봐도 좀 흥미로운데요. 한국에 남아있는 혜성은 이민 후의 노라를 유일하게 나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나영에게 있어서 이 혜성은 아마도 이민 전의 기억이자 고향에 대한 향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사로도 몇 번 묘사가 되듯이 노라는 이민 후의 삶인 현실에 충실하고 싶은 인물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현지에서 하고 있는 일로도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된 이 혜성과의 인연이 닿게 된 이후에 그녀는 계속 한국행 비행기표를 수시로 검색해 보게 되죠. 다시 한국으로 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이민을 온
지금 이 현지에서의 생활에 집중을 해야 돼 라면서 다시 다잡는데 자꾸 그 다잡은 마음을 혜성이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고 혜성에게 우리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충실하고 싶었던 거는 이민 후인 현재인데 자꾸 이민 전인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 혜성과의 연락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 후에 노라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유대인 남편인 아서는 그녀에게는 앞으로를 함께 해나갈 미래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아서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도 획득했다 이런 대사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어떻게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그리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과거였던 혜성과 12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아가지고 뉴욕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뉴욕에서 재회를 하게 된 혜성과 나영은 각자의 방법으로 서로의 감정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좀 다르게 보자면은 이민자들이 향수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을 담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방금 말씀드린 뉴욕에서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친 혜성이 택시 정류장까지 가는데 이 나영이 배웅을 해주거든요. 혜성과 함께 이 나영은 택시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 걸어가는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혜성이 택시를 타고 떠난 후에는 당연히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니까 반대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걷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 방향의 끝에 있는 현재의 남편인 아서에게 가게 되는데 나영이 걷게 되는 이 길의 방향이 마치 타임라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타임라인을 그릴 때 왼쪽은 과거, 우측은 미래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 현재를 이 엔딩씬 하나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엔딩씬에서 혜성과 나영이 택시 정류장에 도착한 다음에 이 혜성이 택시를 타고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의 연출도 무척 인상이 깊습니다. 이 택시가 오기 전까지 말없이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고 두 인물이 서 있는데 대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인물의 눈빛만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혜성의 입장에서도 어린 시절 이민 가는 나영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안녕이라는 말을 12년이라는 세월이 두 번이나 지나서야 마침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절절하게 묘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기 전에 이 영화의 제목인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요 단어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패스트 라이브즈는 뭐 전생이라는 뜻도 되지만 뭐 지나간 삶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패스트 라이브라는 단수가 아니라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복수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혜성과 아서는 둘 다 노라에게 의미 없는 가정을 담은 이야기를 각자 하게 되는 그 장면이 각각 연출이 되거든요. 현재의 남편인 아서의 경우 내가 그때 너를 거기서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둘이 침대에 누워서 도란도란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이 혜성 같은 경우에는 바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날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을까? 결혼했다면은 우리는 아이가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두 남자가 노라에게 각각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늘어놓는 장면들이 각각 영화에 나오게 돼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서랑 혜성이 이렇게 노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가정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나영 그러니까 노라의 입장에서는 이 지나간 삶은 이민 전의 삶과 이민 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나간 이 삶에서의 무수한 선택들이 현재의 노라를 만들게 된 거고 그 결과가 현재의 혜성과 나영의 인연 그리고 아서와 노라의 인연이라면은 그것도 그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연 혹은 여러 가지 지나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서 이 복수형인 패스트 라이브즈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우들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은 노라와 나영을 연기한 그레타 리라는 요 배우랑 이 혜성을 연기한 유태오 배우를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유태오 배우 같은 경우는 포스터에도 있는데 여기서 올백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이 올백머리가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배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 그레타 리라는 배우도 매력적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눈빛이 너무 좋아요. 이 영화는 좋은 대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대사가 없는 장면이 되게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인상 깊게 봤다고 했었던 그 엔딩씬에서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로 인물의 감정들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배우가 그걸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줬고, 특히 이 그레타 리 배우의 그 눈빛 연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 이 인물들의 감정에 빠져들어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거는 뭐 연출의 힘도 있었겠지만 배우들의 매력과 여른의 역할도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스케일이 크다거나 그런 작품이 아니라서 이거를 굳이 극장에서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인물들에게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해서 작품을 감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작품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보실 분들은 극장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작품에 대한 칭찬만 했는데, 그래, 당신 말대로 이게 그렇게 좋은 영화라면은 대체 왜 한국에서는 그냥 그랬다라든가 아니면 불호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불호였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주로 뭐 지루했다, 아니면은 인물들의 감정선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품도 내가 언제 보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10대 때 봤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30대 때 봤더니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영이, 노라가 결혼 7년 차로 나오나 아마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도 비슷하거든요. 이 극 중에 노라와 결혼 연차가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 인물들의 감정선에 공감을 하기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만약에 불호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거나 지루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 한 번 더 이 영화를 감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감정에 많이 기대고 있는 작품이에요. 감성적인 것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MBTI로 표현을 하자면은 F 성향이 되게 강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T 성향이 되겠죠. 이러신 분들은 좀 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에 공감을 못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감성에 한번 젖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정과 열정 사이가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다르게 보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인생 영화입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시네요. 언제 보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작품들이 있다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그런 걸로 공감대를 좀 형성해보고 그 댓글에 달린 작품들을 다음 방송 때 소개해드리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